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렇게 금융기관이 통상 여러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근본적인 거는 거래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리스크 쉐어링을 통해서 asset transformation, 예금이라는 자산과 대출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도 금융기관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이제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그 여력 때문에 금융기관 존립 이유가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금융기관은 줄여줄 수 있다. 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뭐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고차 시장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중고차를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차는 뭐 되게 다 그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죠. 문제가 생기면 뭐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근데 중고차가 이게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를 누구는 알아요? 중고차를 파는 셀러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바이어는 몰라요. 그죠? 중고차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존재합니다. 중고차 예를 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금융시장에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유추해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소나타 중고차가 하나는 900만 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500만 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00만 원짜리가 있다. 이게 이 중고차의 진짜 가치인데 누구만 알아요? 셀러만 알아요. 바이어는 몰라요. 근데 바이어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에 어떤 차가 좋은 차고 나쁜 차인지는 모르지만 바이어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는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차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차도 있기 때문에 바이어는 이것의 평균값 500만 원만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차, 나쁜 차가 섞여 있다는 거는 알아서 그 정도는 바이어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차를 갖고 있는 9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는 셀러는 어떻게 될까요? 900만 원짜리 차를 500만 원에 안 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떠나면 이 중고차 시장에는 500만 원짜리 차랑 100만 원 차밖에 안 남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500만 원과 100만 원이 남으니까 요것의 평균값인 500 더하기 100, 600 나누기 2니까 300만 원만 지급하려고 그래요. 바이어는 300만 원만 이제는 지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역시 어때요?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300만 원에 팔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시장을 떠나죠. 이 사람도 떠나요. 이 사람도 이 시장을 떠나. 그러면은 누구만 남아요? 속된 말로 제일 똥차 중고차를 갖고 있는 셀러만 이 시장에 남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 현상에서 비롯되는 adverse selection, 역선택입니다. 이게 역선택이에요. 이 역선택은 왜 생겼어요?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죠?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나쁜 차인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는 중간값만 지불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차는 다 떠나. 그리고 제일 형편없는 똥차만 남는 거야, 시장이. 금융시장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금융시장도 기업들이 주식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그러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잘 알아요? 기업만 잘 알아요. 그 주식 채권을 사가지고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잘 알아요? 몰라요? 기업만큼 몰라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지차가 자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선전하고 주식 채권을 좋은 값에 팔라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 금액에 해당하는 돈만 주식 채권 사면서 지불하려고 그럴 거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기업은 다 떠나고 형편없는 기업만 남게 된다. 그게 바로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역선택의 문제는 엑스앤티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있고 아직 계약 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거나 팔거나 이 두 사람 사이에 사기로 팔기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또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기로 약속하기 전에 정보 비대칭 때문에 좋은 기업은 다 떠나고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시장을 떠나는 현상, 그게 역선택이다. 그거는 엑스앤티, 사전적인, 이게 엑스앤티가 우리나라 말로 사전적인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레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레몬은 제일 형편없는 과일을 레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고차 예에서 결국 시장에는 뭐만 남아요? 똥차만 남았죠.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형편없는 기업만 남아서 주식채권 발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거야. 그런데 그게 레몬의 문제예요. 제일 형편없는 기업만 남는다. 근데 금융기관은 어때요? 금융기관은 어떤 놈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놈이 안 좋은 기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바이어 셀러 그런 그 비대칭의 문제가, 금융기관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의 문제도 금융기관 때문에 전문가니까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어떻다? 필요하다. 오케이? 보험회사도 이런 예가 있죠. 보험회사도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때요? 아주 건강하면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끼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몸에 고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보험 같은 거 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좋은지 어떤 놈이 나쁜지 잘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잘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중간값만 지불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걸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보험회사가 건강 체크도 하죠. 그죠? 이런 장치를 두고 하는 것들도 다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고,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계약을 하죠. 근데 이제 변호사라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객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만큼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10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 20시간 일했다고 그러고 시간당 그 차지 계산을 하거든요. 잘 나가는 변호사의 경우는. 그리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호사라는 사람은 나의 법적인 대리인으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변호사는 일단 계약을 하고선 난 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식 채권 발행해가지고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써야 돼요?